오늘 우리가 파헤칠 진실은 바다 건너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뉴스에서 보셨죠? 엔화 가치가 똥답시다. 일본 경제 이제 진짜 끝났다.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40년 된다. 그래서 요즘 일본 여행 가면 완전 개이득이라고 다들 신나서 비행기표 끊고 계실 겁니다. 편의점 가서 털어오고 돈키호테 가서 쓸어 담고 야, 일본 진짜 싸다. 얘네 진짜 망해가는구나 하면서 묘한 우월감까지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모든 게 철저하게 계산된 쇼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본 싸다며 신나게 라멘 사 먹는 동안 그 뒤에서 일본이 소름 끼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면요. 오늘 제가 아주 뻔뻔하게 폭로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일본은 지금 망한 척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그 수많은 경제 뉴스들, 그거 다 일본이 쳐놓은 거대한 연막 작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 다 죽어가는 줄 알았던 구멍가게 할아버지가 사실은 건물주에 강남에 빌딩이 몇 채나 있는 알부자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 일본이 딱 그 짝입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나 죽네, 엔화가 너무 싸서 경제가 힘드네 하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데 뒤로는 그 싼 엔화를 무기 삼아 전 세계 알짜배기 자산들을 헐값에 줍줍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제가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제 뉴스에서 보는 슈퍼 엔저, 즉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이 현상은 단순한 경제 위기의 신호탄이 아닙니다. 이건 일본이라는 거대한 주식회사가 치밀하게 준비한 역대급 할인 행사이자 경쟁자들을 방심하게 만든 뒤 뒤통수를 치려는 무서운 위장 전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속았습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때문에 망했다. 노인들만 남아서 활력이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죽어 지내는 30년 동안 일본 기업들은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국내에서 돈이 안 되니까 그 돈을 싸들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역대급 엔저라는 날개를 달고 그동안 숨겨왔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일본 여행 가서 라면 한 그릇 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소중한 자산들이 저 교활한 위장 폐업 시나리오에 휘말려 소리 소문 없이 녹아내릴 수도 있다는 공포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남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아니 알아도 모른 척하는 일본 경제의 추악한 이면을 들춰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뻔뻔한 추적을 시작합니다. 안전벨트 단단히 매십시오. 이 진실의 롤러코스터는 아주 격렬할 테니까요. 자,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봅시다.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는 그 시절로 말이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일본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직도 팩스로 업무를 본다더라. 카드 안 받고 현금만 받아서 동전 지갑이 필수라더라. 도장을 안 찍으면 서류 결제가 안 난다더라.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낄낄거렸습니다. 아이고, 쟤네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사네. 디지털 강국인 우리 대한민국한테는 이제 상대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요. 일종의 국뽕에 취해 그들을 치근하게 바라봤죠. 그런데 이게 정말 그들이 무능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자신들의 발톱을 숨기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을까요? 미스터리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금리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바로 제로 금리, 아니 더 나아가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떼어가고 반대로 돈을 빌리면 이자가 거의 공짜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은행에서 100억을 빌렸는데 이자가 0원이라면 뭐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돈을 빌려서 뭐라도 사겠죠. 일본의 기업들과 거대 자본가들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렸습니다. 자국 내에서는 성장이 멈춘 척, 물가가 떨어져서 죽을 맛인 척 연기를 하면서 뒤로는 그 공짜나 다름없는 엔화를 무제한으로 찍어내서 해외로 눈을 돌린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 다 집어치우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리니지 같은 게임을 하는데 초보자 마을 촌장이 무한 대출 아이템을 공짜로 뿌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아이템을 받아서 그 마을에서 쓸까요? 아니죠. 레벨 높고 아이템 비싼 미국 서버, 유럽 서버로 넘어가서 그 돈으로 최고급 장비를 싹쓸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딱 그 짓을 30년 동안 해온 겁니다. 우리가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일본 여행 가기 좋다고 환호할 때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왜냐고요? 엔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그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나 유로를 다시 엔화로 바꿀 때 앉아서 돈 복사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일본 기업이 미국의 빌딩을 샀습니다. 1달러에 100엔 할 때 샀어요. 그런데 지금 엔화가 똥값이 돼서 1달러에 160엔이 됐습니다. 그럼 이 일본 기업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 가치가 60%나 뻥튀기 된 겁니다. 이게 망한 나라의 모습 같습니까? 아니면 천재적인 사기꾼의 재테크 같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일본의 GDP 같은 겉으로 보이는 숫자만 보고 일본 경제 쪼그라들었네 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월급, GDP로 먹고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산, GNI, 국외자산으로 먹고 삽니다. 일본은 이미 국가 전체가 거대한 투자 회사로 변신했습니다. 일본 본토는 그저 본사 사무실을 끄니고 진짜 공장과 돈줄은 전부 미국, 동남아, 인도, 그리고 유럽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일본 전자제품 다 망했다, 소니도 예전 같지 않다고 비웃을 때 그 기업들은 반도체 소재, 장비, 그리고 해외 금융시장을 장악하며 조용히 건물주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소름이 돋기 시작하시죠? 그냥 이웃집 할아버지가 폐지 줍는 줄 알고 도와드렸는데 알고 보니 우리 집 전세 보증금을 쥐고 흔드는 건물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분, 딱 그거 아닙니까?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해외 자산을 쓸어 담은 일본이 이제 그 슈퍼엔저라는 무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판을 흔들려고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자금 흐름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순간, 혹은 그들이 이 자금을 무기로 휘두르는 순간, 우리 같은 주변국 경제는 그야말로 추풍낙엽처럼 휩쓸려 갈 수 있다는 공포스러운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들이 이 막대한 자금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칼끝이 왜 우리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껍데기는 그만 보고 알맹이를 까봅시다. 제가 앞서 일본이 망한 척하고 있다고 했죠? 그 결정적인 증거, 바로 대외순자산이라는 녀석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내가 남한테 갚을 돈 싹 다 갚고도 남한테 받을 돈이 얼마나 남아있냐는 장부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일본은 이 대외순자산 분야에서 무려 30년 넘게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냐? 우리 돈으로 약 4천조 원이 넘습니다. 4천억이 아니라 4천조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매일 1억씩 써도 다 못 쓰는 돈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일본 정부 부채가 1000조엔이 넘는다, 나라 빚이 너무 많아서 곧 파산한다 하는 소리 들을 때 일본은 뒤에서 코웃음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야, 우리 빚 많은 거 맞아. 근데 우리 국민이랑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깔아놓은 자산은 그 빚을 다 갚고도 나라 몇 개를 더 살 수 있어. 이게 그들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설계한 국가 단위의 포트폴리오 전환입니다. 과거 1980년대 일본은 메이드 인 재팬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소니 워크맨 팔고 토요타 자동차 팔아서 돈을 벌었죠. 그런데 플라자 합의 얻어맞고 인구 줄어들고 한국과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깨달은 겁니다. 아, 이제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건 한계가 있구나. 몸으로 때우는 건 그만하자. 그래서 그들은 전략을 180도 바꿉니다. 이제 돈으로 돈을 벌자. Money makes money. 일본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거대한 공장이 아닙니다. 지금의 일본은 거대한 투자은행, 즉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헤지펀드나 다름없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GDP와 GNI의 격차입니다. 경제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GDP, 국내 총생산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내에서 얼마나 생산했냐죠. 일본의 GDP는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성장이 멈췄다고 떠들어대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절대 크게 보도하지 않는 게 바로 GNI, 국민 총소득입니다. 이건 국민이 국내외에서 얼마나 벌어들였냐를 따지는 겁니다. 일본은 GDP보다 GNI가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국내 공장은 멈췄어도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 해외 빌딩, 해외 주식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배당금과 이자가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이걸 기가 막히게 눈치챈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입니다. 몇 년 전 세계가 1부는 끝났다고 할 때 워렌 버핏이 뜬금없이 일본의 5대 종합 상사 주식을 대거 사들였습니다. 미쓰비시, 이토추, 미쓰이 이런 회사들 말이죠.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성장도 없는 나라 주식을 왜 사냐? 하지만 버핏은 본 겁니다. 이 종합 상사들이야말로 일본의 빨대라는 것을요. 이 회사들은 일본 안에서 장사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광산, 유전, 곡물창고, 발전소, 항만, 돈 되는 인프라는 죄다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 넣을 때, 빵 먹을 때, 전기 쓸 때 알게 모르게 일본 종합상사 주머니로 돈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버핏은 그 빨대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슈퍼엔저의 마법이 등장합니다. 자,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서 1억 달러를 벌었다고 칩시다. 예전 환율 1달러는 100엔이라면 이건 1000억엔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슈퍼엔저가 되면 가만히 앉아서 160억엔이 됩니다.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장부상 이익이 60%가 폭등하는 겁니다. 이러니 일본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 잔치를 벌이고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겁니다. 일본 국민들은 물가 올라서 힘들다던데, 네, 맞습니다. 서민들은 죽어납니다. 수입 물가가 비싸지니까요. 라면값 오르고 전기세 오르죠. 하지만 일본의 지배층과 대기업 그리고 자산가들에게 이 엔저는 축복이자 파티입니다. 그들은 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기업의 배를 불리고 국가의 대외 자산 가치를 뻥튀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의 이전입니다.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기업의 곳간을 채우는 아주 잔혹하지만 효율적인 시스템이 지금 일본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엔캐리 트레이드의 규모입니다. 앞서 제가 공짜로 돈 빌려서 해외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추산하기로는 수천조 원,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미국 국채, 유럽 주식, 그리고 신흥국 부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혈관 속에 일본의 엔화가 피처럼 흐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아주 만약에 말입니다.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금리 올릴게, 빌려간 돈 다 갚아 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엔화가 썰물처럼 일본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엔화로 샀던 미국 주식, 유럽 채권, 신흥국 부동산 다 팔아야겠죠? 갚아야 하니까요. 그 순간 전 세계 자산시장은 대폭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걸 금융가에서는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이 핵 버튼을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우리 경제 살리려고 어쩔 수 없이 돈 풀어요 라고 굽신거리지만 실상은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이 버튼 누른다? 그럼 너네 주식시장 다 박살나 라고 전 세계를 인질로 잡고 협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겁니다. 이게 바로 일본이 노리는 큰 그림입니다. 제조업 1등은 중국한테 내주고 반도체는 한국이랑 대만한테 내줬지만 금융의 지배자, 자본의 포식자 자리는 절대 놓지 않겠다는 야육. 우리가 그들을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비웃는 동안 그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발톱을 갈고 거미줄을 치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 하락, 난리가 납니다. 기름값 오르고 수입 원자재 가격 올라서 기업들 비명 지르고 외국인 투자자들 다 도망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똑같이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일본은 뒤에서 웃고 있고 우리는 벌벌 떱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기초 체력, 즉 해외에 쌓아둔 자산의 차이입니다. 일본은 엔화가 휴지 조각이 돼도 해외에 묻어둔 달러 자산이 그 가치를 방어해줍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부자가 되죠.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물건 만들어 팔아서 번 달러를 그때그때 환율 방어하느라 쓰거나 쟁여두기 급급합니다. 자본의 질이 다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일본이 쳐놓은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일본 망했네 하면서 낄낄거리다가 정작 내 주식 계좌가 왜 파란불인지, 왜 세계 경제가 일본 금리 결정 회의 날만 되면 숨을 죽이는지 이해조차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4천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의 방패 뒤에 숨어서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텝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본의 귀관입니다. 지금까지 해외로 뿌렸던 그 막대한 돈들을 다시 일본 본토로 불러들이는 순간 일본은 다시 한번 부활한 제국을 선포할 겁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고 TSMC를 유치하고 라피더스를 설립하며 첨단 산업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지금의 움직임, 이게 우연 같습니까? 아닙니다. 해외에서 번 돈으로 다시금 제조업의 패권까지 가져오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금융으로 체력을 비축했고 이제 그 돈으로 기술을 사들이고 인재를 사들이고 미래를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도 일본 여행 가서 싸게 쇼핑했다고 좋아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산 그 곤약 젤리 하나, 동전 파스 하나가 어쩌면 그들의 거대한 부활 프로젝트에 벽돌 한 장을 얹어주는 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을 크게 뜨고 망한 척하는 일본의 가면을 벗겨내고 그 안에 꿈틀거리는 탐욕스러운 괴물의 실체를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야 우리도 그들의 전략을 훔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단계에서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때 우리 같은 평범한 경민이들에게 닥칠 충격과 공포, 그리고 이 위기가 과연 우리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그 적나라한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장 약하신 분들은 청심환 하나 드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진실은 바다 건너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뉴스에서 보셨죠? 엔화 가치다, 똥값이다. 일본 경제 이제 진짜 끝났다.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40년 된다.
그래서 요즘 일본 여행 가면 완전 개이득이라고 다들 신나서 비행기표 끊고 계실 겁니다. 편의점 가서 털어오고 돈키호테 가서 쓸어 담고 야, 일본 진짜 싸다. 얘네 진짜 망해가는구나 하면서 묘한 우월감까지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 모든 게 철저하게 계산된 쇼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본 싸다며 신나게 라면 사 먹는 동안 그 뒤에서 일본이 소름 끼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면요. 오늘 제가 아주 뻔뻔하게 폭로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일본은 지금 망한 척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그 수많은 경제 뉴스들, 그거 다 일본이 쳐놓은 거대한 연막작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에 다 죽어가는 줄 알았던 구멍가게 할아버지가 사실은 건물주에 강남에 빌딩이 몇 채나 있는 알부자였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 일본이 딱 그 짝입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나 죽네, 엔화가 너무 싸서 경제가 힘드네 하면서 앓는 소리를 내는데 뒤로는 그 싼 엔화를 무기 삼아 전 세계 알짜배기 자산들을 헐값에 줍줍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제가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제 뉴스에서 보는 슈퍼 엔저, 즉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이 현상은 단순한 경제 위기의 신호탄이 아닙니다. 이건 일본이라는 거대한 주식회사가 치밀하게 준비한 역대급 할인 행사이자 경쟁자들을 방심하게 만든 뒤 뒤통수를 치려는 무서운 위장 전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속았습니다. 일본은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때문에 망했다. 노인들만 남아서 활력이 없다는 말에 안심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죽어 지내는 30년 동안 일본 기업들은 바보처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국내에서 돈이 안 되니까 그 돈을 싸들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역대급 엔저라는 날개를 달고 그동안 숨겨왔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일본 여행 가서 라면 한 그릇 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소중한 자산들이 저 교활한 위장 폐업 시나리오에 휘말려 소리 소문 없이 녹아내릴 수도 있다는 공포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남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아니 알아도 모른 척하는 일본 경제의 추악한 이면을 들춰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뻔뻔한 추적을 시작합니다. 안전벨트 단단히 매십시오. 이 진실의 롤러코스터는 아주 격렬할 테니까요. 하지만 주식 떨어지는 건 차라리 애교입니다. 진짜 지옥은 환율에서 시작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를 챙겨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의 달러가 씨가 마르겠죠. 그럼 원달러 환율은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지금 1,300원, 1,400원 비싸다고 징징거리시죠? 1,500원, 1,600원, 아니 2,000원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폰, 나이키 신발, 스타벅스 커피, 모든 수입품 가격이 2배로 뛴다는 소리입니다. 기름값은요? 리터당 3,000원 시대가 올 겁니다. 출퇴근할 때마다 차에 기름 넣는 게 아니라 피를 넣는 기분이 들 겁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애호박 하나에 5,000원, 삼겹살 1인분에 3만 원이 찍혀있는 꼴을 보게 될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1.5배, 2배로 늘어나는 상황. 이걸 경제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지갑 다이어트 지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월급이 그냥 사이버머니처럼 로그인하자마자 로그아웃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금리의 역습입니다. 환율이 미쳐 날뛰면 한국은행은 눈물을 머금고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환율 잡으려면 어쩔 수 없거든요. 지금 영끌에서 아파트 사신 분들,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 등골이 서늘하시죠? 지금 대출금리가 4, 5%대인데 이게 7%, 8%, 심지어 10%까지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달에 이자 100만 원 내던 게 200만 원이 됩니다. 월급 받아서 이자 내고 나면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워야 하는 하우스 푸어의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아무도 안 삽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팔리지도 않는 콘크리트 덩어리를 끌어안고 매달 은행의 월급을 상납하는 은행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일본이 금리 좀 올려볼까 하는 그 단순한 결정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진짜 공포 아닙니까? 일본이 그동안 해외 자산을 쓸어 담으며 체력을 키우는 동안 우리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 충격은 우리가 몇 배 더 크게 받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상태에서 칼을 뽑는 거고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칼을 맞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절망적인 건 산업의 몰락입니다. 일본이 해외에서 번 그 막대한 돈으로 무얼 하고 있다고 했죠? 다시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엔저로 떼돈을 번 도요타가 전기차에 수십 조를 쏟아붓고 일본 정부가 반도체 연합군을 만들어 다시 세계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 제품이 비싸서 안 샀지만 이제는 엔저 버프를 받아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습니다. 품질은 좋은데 가격까지 싸다?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기둥인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일본이 다시 치고 올라오면 우리 기업들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기업이 물건을 못 팔면 어떻게 되죠?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그 회사, 우리 회사는 탄탄해서 괜찮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출길 막히고 환율 때문에 원자재 가격 폭등하고 금리 올라서 이자 부담 커지면 사장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책상 빼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경제전쟁의 파도가 덮치면 개미 같은 우리 직장인들은 가장 먼저 휩쓸려 나가는 소모품일 뿐입니다. 일본은 30년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자신들은 몸을 잔뜩 웅크리고 힘을 비축했다가 경쟁자들, 특히 한국이 방심하고 거품에 취해 있을 때 단 한 번의 결정타로 판을 뒤집으려는 전략. 우리가 일본 망했다 하고 비웃는 동안 그들은 우리 목을 겨눌 칼을 갈고 있었고 이제 그 칼날이 번뜩이며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튜브나 뉴스 댓글 보면 일본은 곧 침몰한다, 지진 나면 끝이다 이런 정신승리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침몰 직전인 건 일본이 아니라 아무 대책 없이 빚잔치하고 있는 바로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